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강혜윤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남과 북이 11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당국회담 실무 접촉을 갖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20일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당국회담 실무 접촉을 제의했으며 우리 측은 이에 동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접촉에서는 당국회담 개최에 따르는 제반 실무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통일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문화마당에서 더불어 함께 더불어사랑 김장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탈북민 대표에게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탈북민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양 기관 간부 및 직원, 탈북민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행사장에서 함께 담근 4,000포기의 김장김치는 탈북민 1,000세대와 소외계층 등 350세대를 비롯한 총 1,35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주최한 제34회 대학생 통일논문 및 통일홍보 방송광고 현상공모의 입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2달여간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논문 44편과 방송광고 11편이 접수됐습니다. 통일논문 공모에 입상한 10편의 논문 중 김병렬, 유승호 씨의 통일한국 발전 전략으로서의 한반도 수도권 벨트가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통일홍보 방송광고 공모에는 통일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우리에게 친근한 소재들로 풀어낸 작품들이 선보여 주목을 끌었습니다. 총 5편의 작품이 입상했으며 송은석 씨의 피스, 김혜지 씨의 통일에너지 발전소가 공동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입상자 전원에게는 통일부 장관상 및 통일교육원장상과 소정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입상작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통일 논문은 연말에 논문집으로 발간해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분단 70년, 올해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단은 어떤 모습인가요? 남북 분단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은 예술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대를 통해 관객을 찾아가는 이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이영아 아나운서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군사 분계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이 경계를 실감하시나요? 외국인들은 판문점에서 본 건물과 남북으로 그어진 노란 선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은 때때로 우리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산가족과 탈북민의 삶이 우리들 가까이에 있음을 무대를 통해 보여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가까운 이웃들의 삶을 연기해 사람들에게 친근함과 함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나문희, 박인환 두 배우를 한 무대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KBS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서울 1983인데요. 배우 이전에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작품 속 주인공을 대면합니다. 그냥 이 시대를 살아온 어머니니까 엄마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없고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바로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이게 왜 배운 거요? 지금 북으로 가는 거지 맞어? 그랬어? 여보, 일승이 엄마! 안 돼요. 이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아이고 저기 사람에는 어쩌려고 그러시오? 퇴각하는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남편과 이를 지켜보는 아내로 만난 두 사람은 순식간에 관객들을 1950년 미아리 고개로 데리고 갑니다. 예기치 않게 이산가족이 된 돌산댁은 갖은 방법으로 남편을 찾아보지만 되돌아오는 건 남편 소식이 아닌 절망입니다. 없는 것이요. 이 땅에는 없는 것이요.
속에서 못 나온 거죠. 진정하세요, 어머니. 배우는 이산의 아픔, 분단의 고통을 그 어느 때보다 무대 위에서 절감합니다. 어찌 잊을까? 우리나라에 그만큼 이산 가족이 많다는 얘기고 그 아픔은 뭐 표현을 못해요. 참 눈물이 났는데 연기자가 울지 말고 관객들을 울려야 되는데 잠깐 빠져요. 이게 그런 아픔, 그 미안함,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여기 통일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 있습니다. 바로 학고대 마을 사람들. 황해도 사리원이 고향인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관사가 된 아들 경갑이 딸과 함께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증기기관차 운행 중단과 함께 은퇴하게 된 경갑은 대부분이 실향민인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처럼 아주 우리 이렇게 고향 잃은 사람들끼리 고향 얘기를 했더니 가슴 속에 박혀있는 큰 돌 하나 빼버린 것처럼 시원하고 개운하네요. 학고대 마을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가는 등산객까지 북녘에 고향을 둔 사람은 철마상회로 모여 서로를 위로하는데요. 하지만 재개발로 곧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인 학고대 마을과 철마상회. 실향민들은 또다시 고향을 잃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극 학고대 마을 사람들은 실향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밀도 있게 그려졌는데요. 이 작품을 쓴 전옥주 작가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이 실향민이에요. 같이 살면 그 아픔도 공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너무 무심했구나 싶어서 이 실향민들에 대한 작품을 내가 그걸 뭐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뿐이니까 작품을 하나 써야 되겠다. 작가의 사연 말고도 이 공연만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주인공인 철마상의 주인 경갑을 제외하고는 무대에 선 배우가 시인, 소설가, 수필가 등 문인들이라는 점입니다. 문인극을 하는 것 같으면 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그래도 연극을 하고 싶어요. 출연을 하고 싶어요. 대사를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그거 다 70대에 제일 젊은 사람이 60대인데 다 했다는데 다 놀라는 거예요. 관객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통일이 될까 할 때는 하여튼 다 같이 공감하면서 그랬다면서. 언젠가는 고향에 가보고 싶다는 학고대 마을 사람들의 꿈은 과연 이루어지게 될까요? 가식적으로 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그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계를 한편 작품이 아닌 삶을 통해 분단의 비극을 절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대의 설날을 꿈꾸며 연기 수업에 한창인 학생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무대에 대한 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좀 무용으로의 그 꿈이었는데 솔직히 대학까지는 졸업은 해도 먹기 살기가 힘들었고 친정아버지가 탈북하면서 우리가 반역자 집안이라고 광산으로 쫓겨갔고 그로부터 꿈을 접게 됐고 하지만 나만이 자유롭다고 해서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의 앞날이 밝아진 건 아닙니다. 생각부터 말투, 행동까지 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은 남과 북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라고는 언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하는 이제 소외견이 있잖아요. 남북 간의 그 문화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그 말로 이렇게 하자니까 이 남한에서는 그게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다라마바 사가나다 이렇게 장조 단조를 쓰는데 그쪽 친구들은 1, 2, 3, 4, 5, 6, 7, 8, 9 다장조 이게 아니고 다대조, 다소조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게 되게 어려웠어서 학생들도 헷갈려 했고 무대에 오르는 꿈을 꾸는 늦깎이 학생들. 이 수업에서 배움을 얻어가는 건 이들만이 아닙니다. 교단에 선 교수도 특별한 경험과 함께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51번입니다. 형제 자매 또 헤어지고 생이별하면서 오면서 한 가지 얻은 거는 우리 가족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굉장히 진실하고 순수하고 그런 걸 좀 많이 얻어요. 배우고. 앞으로는 이북 사투리로 그들만의 그 로맨틱한 사연들을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서 뮤지컬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배우로, 작가로, 연출가로, 또 학생으로 이들은 무대 위에서 각자의 색깔로 분단을 느끼고 통일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통일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난 22일 잠실에서 손기정 평화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의 슬로건은 위대한 도전, 하나 되는 코리아였는데요. 손기정 선수와 통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통일의 뿌리에서 찾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인종차별주의자 아돌프 히틀러의 콧대를 꺾은 동양인.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전화 인터뷰를 한 사람. 우리 민족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 세 가지 일들을 모두 이뤄낸 한 사람. 바로 손기정 선수입니다. 올림픽의 꽃 마라톤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던 그를 비운의 마라토너라고 불렀던 이유와 그가 달려온 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12만) 관중이 운집한 1936년 베를린 메인 스타디움.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한 마라톤 대회에서 결승선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이 남자, 바로 손기정입니다. 그가 결승 테이프를 끄는 시간은 2시간 29분 19초 2. 하지만 세계 신기록과 마라톤 금메달을 거머쥔 주인공의 얼굴엔 행복이 아닌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손 선수, 조선일보 동경제국입니다. 우승 소감을 말해주십시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승의 감격, 빼앗긴 나라의 슬픔으로 응어리진 가슴. 모든 게 뒤범벅인 채 간신히 참고 참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의 우승 소식은 해외뿐 아니라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호외로 뿌려졌습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 때 제 선친이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소 사건의 책임자로 말하자면 주동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모든 기자직에서 해직되고 모든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8월 25일 날 5일자로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지운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항일투쟁 언론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닌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기회로 해서 제2의 독립운동을 펼쳐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우리 땅에 도착한 것은 우승 2달여 만. 귀국 환영 인파를 가로막은 일본 경찰이 그를 붙잡아 데리고 가는데요. 우리는 그 이후 마라톤을 뛰는 손기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사람. 마라톤 선수가 아닌 마라톤 지도자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손기정이었습니다. 손기정은 한반도 서북단의 만주와 맞닿은 신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한 거대한 압록강의 물줄기를 보면서 달리기의 꿈을 키워갔던 그를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이네요. 일본 깃발이죠. 수성우리. 수성우리. 맞다. 일본 사람. 탈북민들이 손기정 선수를 모르는 이유, 바로 남북의 분단 때문입니다. 손기정 선수가 신의주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우리 고향 사람들이 말이야 왜 저기는 남쪽으로 넘어가냐 뭐 이러면서 좀 기분 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실제 손기정 선수의 업적이 조금 낮게 평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반도 반쪽의 영웅이 된 그는
1964년 동경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기를 어떤 것으로 쓰는가에 대한 문제로 남북이 팽팽한 대립을 하던 때 송기정은 울분을 토해내는데요.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서 우승한 그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분해서 울었느냐. 그때 우리 가슴속에 그리던 국기가 무엇이었느냐. 이런 남북의 대립은 그가 그토록 되찾고 싶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참가를 위해 열차를 타고 지났던 길을 250여 명의 사람들이 다시 찾았습니다. 유라시아 친선 특급 대원들이 바로 그들인데요. 열차를 타고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이르쿠츠크를 거쳐 독일 베를린까지 가는 일정. 장장 14,400km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여정은 손기정 선수가 79년 전에 그 세계도전을 위해서 그 베를린 올림픽 출전하는 그 길과 그 여정과 많이 흡사합니다. 경성 서울역에서 신의주를 거쳐가지고 만주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을 하신 거고요. 이 남북 통일이 돼 있었다고 하면 아니면 또 남북 간의 그 평화로운 관계가 돼가지고 철도가 통과될 수 있었다고 하면 아마 저희가 그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에 출전했었던 그 여정, 그 길을 그대로 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구간의 단절로 미완에 그친 손기정 루트. 하지만 이 길이 던져준 의미는 남다른데요. 저마다 다른 경험과 지식을 가진 대원들이 열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의 꿈, 하나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원정대원들의 이 유라시아 특급 열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느껴지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싶은 열망이나 이런 모든 소망들을 담아서 조각조각 이어요. 조각조각 이어서 태극기를 만드는 그 작업을 열차 안에서 내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우리 대원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모은 대원들이 태극기를 들고 아마 그 행렬을 하게 될 거예요. 남북의 분단으로 가로막혀버린 손기정 선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통일이라는 결승점을 향해 70년 분단이라는 길고 긴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린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리라는 것을 손기정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